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매우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 보시죠. 중동 긴장 고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충돌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런 식의 이란의 압박 스탠스가 입체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유가 또한 급등하고 있죠.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중동 지역의 불안이 또 확산이 되면서 이란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죠.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등 또 어떻게 확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자산,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월달 내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10, 한 자릿수 보여줬었는데 여전히 3월 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공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구경꾼들은 다 지나가고 팔고 떠났겠지만 우리와 같은 진정한 가치를 보는 비전 투자자들은 천천히 여유 자금으로 주어갈 수 있는 투자의 기회 시점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폭등할 수 있다. 어쩌면 제2의 오일 쇼크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WTI,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배럴당 75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계속 장기화되게 되고 중동을 건드리게 되면 100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연결되어 유가 쇼크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없죠. 인플레가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가 파월을 지금까지 건드리면서 기소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금리 인하를 안 해줘서 제롬 파월을 건드렸던 거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 인하, 돈 풀기 장세로서 경기를 부양할 것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가격, 코인에 대한 가격을 올림으로써 중간 선거에 대한 승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어쩌면 버블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자카드 잘 알고 계시죠? 코인 습격이라고 하면서 이제 100개국 이상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할 것이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네요. 이제 소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전 세계 1억 7,500만 개 이상의 비자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문호가 개방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스터카드보다도 이 비자 카드 자체가 크립토 시장, 이 스테이블 코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껑충껑충 결제 처리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비자 카드의 암호화폐 카드 시장 독주가 있었으며 월 거래액이 5천억을 돌파했던 이력을 보여줬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자 카드 같은 경우 올해 초반 기사를 봤을 때 1년 사이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카드 결제에 대한 거래량이 525% 정도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전통 금융에서 점점 이런 크립토 생태계와 융합되는 움직임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과정에 있고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한 부분에 개념 증명 단계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금융당국의 스텝 또한 우리가 병렬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 페이먼트 역시 기능이 확대되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가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60개 이상의 주요 시장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영국의 FCA 금융행위감독청의 승인과 룩셈부르크로부터 완전한 유럽연합에 대한 라이센스를 승인받으면서 EMI라고 하죠.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그 라이센스 자격사항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이플레어님인 붕붕이님께서 공유해주신 기사인데요. 좋은 기사에서 가지고 왔고 이것과 함께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역시나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성과 온램프, 오프램프, 커스터디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갑 서비스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 대략적인 랜드스케이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진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라이프, BVNK, 여기는 또 스위프트와도 연결되어 있죠. 브릿지나 제로해시, 비트고, 파이어블록스와 같은 보안회사, 지갑회사, 암호화폐 결제회사, 테더와 서클과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나 리플 페이먼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백엔드에서는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는 리플 원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뒷받침되어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리플사는 75개 이상의 글로벌 라이선스, 머니 트랜스퍼 라이선스죠. 송금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펀더멘탈을 섭렵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일상 화폐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채소를 사든 과일을 사든 상점에서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결제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도입을 조금씩 홀딩도 하고 투자도 하고 결제로서 활용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5건에서 7건 정도밖에 1초에 처리가 안 되지만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 소매 결제에 워낙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상적인 결제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실생활 결제로 잘 활용도 되고 있구나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나오면서 은행권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 내가 빨리 클래리티 법안 통과하라고 했지. 암호화폐 업계들이랑 적당히 밥그릇 싸움하고 3월 1일까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 약간 이런 식의 경고산을 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니어스법의 실효 단계와 이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 중국과 같은 브릭스 국가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2016년을 길게 바라볼 것을 각오하고 있었잖아요. 여유 있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결제 시장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 청사진, 또 어떤 잡음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나오면서 클래리티 법안 그래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통과되면 하반기 정도의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현재 아직까지 조금 밥그릇 싸움이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클래리티 법안 백악관 시한이었던 3월 1일 넘기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 패트릭 휘트 이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쟁점에 대해서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로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될 경우 JP모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RP를 필두로 한 각 섹터별 대장 코인과 유틸리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수조 달러가 연결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현재를 모을 수 있는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으로 치환을 하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고 미국이 참전하는 형태로 계속 ING 중인데요. 공습 이후 이란 암호화폐 유출이 700% 급증하면서 잠재적 자본
도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 정부 시절 계엄령 사태가 있었죠. 그때 업비트, 빗썸 다 마비됐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초국가적인 비상사태나 전쟁이 일어들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업비트 이러다가 진짜 인터넷 끊기는 거 아니야? 일단은 잠깐 좀 다른 데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 미국이 참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란의 거래소 출금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추이가 실질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인터넷 끊기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뺐다. 이란 시민들 생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업비트가 있다면 이란에서는 노비텍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가 있는데요. 공습 직후에 자금 유출이 700% 이상 폭증하면서 상당량이 어디로 갈까요? 해외 거래소, 특히나 어디로 갈까요?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필요 없죠. 내가 어디로든 가지고 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갖고 해외로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통해 이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개인 지갑, 디센트나 레저 지갑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들 대중성을 갖고 쓰이죠. 이런 지갑들도 우리가 반드시 잘 하나씩은 내 것으로 만들면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설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디센트 지갑, 레저 지갑 공식 홈페이지 할인가 링크 남겨줄 테니까요. 혹시라도 나도 이번 기회에 개인 지갑으로 분산을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를 해두시고 우리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중에 내가 개인 지갑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 매니저 P님께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란 시민들은 화폐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 붕괴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더더욱 안전한 쪽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쟁 같은 그런 비상사태가 터지게 되면 업비트, 빗썸에 대한 입출금량이 갑자기 크게 커지겠죠. 미리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아메리칸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장까지 됐죠. ABTC라는 티커로 지금 현재 나스닥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배를 보면 잘 알고 계시죠? 블랙록과 찰스 수압, 그들의 자본으로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죠?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립자로 들어가면서 캐나다의 헛8과 함께 그들이 만든 하나의 채굴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뒷배에 트럼프 일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대략 11,300대 정도 추가 매입을 했네요. 왜 추가 매입을 했을까요? 더 강력하게 해시레이트를 끌어올리면서 네트워크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죠. 이 A식 채굴기로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요 정도의 자본을 투입했다라는 거, 도널드 트럼프 움직임을 우리가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에서 비트코인 2,000개를 대차 대조표에서 제외했죠. 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퍼드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2,000개 이거 판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지만 결국에 그들은 매각한 게 아니라 매도한 게 아니라 담보로서 활용하면서 디파이 플랫폼에 더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요 11,500여 개에서 이번에 2,000개를 빼가지고 9,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하고 추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A식 채굴기를 매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채굴 업체의 1등 주자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지금은 마라홀딩스죠. 그들 역시 비트코인 전략 유현화를 시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운용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역시 비트코인을 장기로 보유하는 이 코어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매수와 매도할 수 있다. 어쩌면 2026년에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기회적으로 현금화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좀 현금화를 하는 그 과정에 우리 또한 현금화를 잇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낮은 가격보단 고점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의 온체인 지표로서는 당연히 더 퓨어 멀티플 인덱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2026년에 정말 마라홀딩스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라홀딩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서 이름을 바꿨고 지금 전 세계 DAT 기업의 스트래티지 바로 밑에 마라홀딩스가 뒷단에 붙어있죠. 여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53,000개 조금 안 되는 수량 가지고 있구나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들의 뒷배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자본이 들어와 있겠죠. 블랙록, 뱅가드, 아이시어스, 이거 바로 블랙록의 자금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릿과 뱅가드의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APTC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일가의 자본과 블랙록과 찰스 수왑의 자본이 들어와 있다. 그들이 왜 자꾸 공격적으로 채굴기를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해시레이트를 점유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사관학교에 합류해주고 계신데요. 개인 지갑이라든지 XRP, RLUSD 이자 받는 구조 이런 것들 우리가 길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벤트 할 때 합류하셔서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